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절세 전문가 문정태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상속세 절세 팁에 대해서 대공개하고자 합니다. 상속세가 일반인 분들이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가업승계라고 할지 아니면 뭐 상속세가 아닌 뭐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속 증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절세 팁을 알려드리고 관심이 있으신 분은 추가적으로 더 문의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일단 상속 재산 자체가 워낙 좀 규모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세 금액도 굉장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억대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절세 금액도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고 상속세 및 세법 관련 규정을 잘 좀 알아두시면 분명히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아는 그 A회사 O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회사를 물려받으신 경우였습니다. 근데 회사를 물려받으시고 나서 주식을 이전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납부하시게 되셨죠. 근데 상속세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 회사 지분을 팔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회사가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장님도 가진 돈 다 이렇게 세금으로 다 납부하고 주식까지 좀 팔아가지고 회사를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주신 재산인데 이거를 남한테 함부로 다 넘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내시고 회사를 지키긴 했는데 워낙 상속세 금액을 많이 내시다 보니까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서 직원 급여도 좀 뭐 한 달, 두 달 밀리기 시작했고 회사가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들도 한두 명씩 떠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사장님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당뇨까지 걸리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런 일이 있는 게 참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상속세가 뭐 국민이 납세 의무를 지켜야 되니까 내긴 내야 되는데 피땀 흘려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이렇게 세금으로 다 내고 자신은 하나도 받는 게 없다는 좀 억울한 면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상속세 폭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부분을 좀 경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오 사장님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 같은 경우 어떻게 절세할 수 있나요? 뭐 회사의 케이스별로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르지만 그래도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상속세 공제입니다. 공제 부분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데 특히 배우자 상속 공제 같은 경우는 한도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이렇게 타먹을 수 있도록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하려면 법정 상속 비율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배우자 비율을 줄여 놓으면은 상속 공제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가. 그러면은 상속 공제 비율을 배우자 부분을 좀 많이 부여를 해서 상속 공제를 많이 받으시는 게 우리 사람들한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보통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그 상속 재산 형성의 기여분을 분명히 인정해 주기 때문에 상속 공제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인지하시고요. 배우자 상속 공제를 잘 이용하셔서 상속세 절세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뭐 B회사 양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상속세가 많이 나왔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내셨던 이유가 배우자 상속공제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를 절세를 통해서 직원 회사도 좋아졌고 직원 복지 향상에도 많이 기여를 해서 회사도 굉장히 좀 창창대로로 갈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상속세를 많이 냈다면 회사도 분명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 사장님들도 우리 양 사장님처럼 상속세 절세를 통해서 회사도 살리고 직원 복지도 늘리고 우리 사장님도 회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는 관악구에서 출판업을 하시는 백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였냐면 상속세 금액이 분명히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거짓된 정보로 탈세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일부러 신고해서 빼신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세무서에서 그게 모를 수도 있지 않냐. 이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이 일어난 이후 15년 동안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국세청에서 언제든지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그 출판업을 하시던 백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상속세 탈세를 통해 가지고 세금을 절세했다고 생각했다가 세금을 안 내셨다가 그로부터 한 5년 뒤에 세무서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로 인해서 상속세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폭탄을 맞는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서 우리 백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출판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세금이 많이 나와서 회사를 정리하고 세금까지 내고 나서도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신불자까지 되셨죠. 우리 사장님들은 이 백사장님 같은 경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상속세 공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그 밖에 가업상속 공제, 배우자 상속 공제, 금융상속 공제 여러 가지 공제 방안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하시고 혹시라도 공제 부분을 놓친다든지 이러지 않도록 우리 사장님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부분은 워낙 좀 방대한 부분이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절세 전문가 문정태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